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강기정, 이용섭 예비후보가 1%포인트 이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 꼽혔고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석 달 남짓 닫혔던 경로당의 문이 열리면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가동이 사흘 동안 중단되고 캐스퍼 생산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와 광주 CBS, 뉴시스, 무등일보와 전남일보 등 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양강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 판세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6.3%, 이용섭 시장이 35.4%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기한 후보는 4.9%를 기록했고 정의당 장현주 후보가 2%, 나머지 후보들은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9.4%가 없음, 모름, 무응답으로 분류돼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40.8%, 이용섭 시장이 39.8%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로 제안해 분석해보면 강기정 47.4%, 이용섭 42.3%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격차는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30대와 50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용섭 시장은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9.4%, 정의당 6.6%, 진보당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66%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의국 교육감의 3선 출마 제한으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이름을 알린 이정선 후보가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이 거센 추격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3선인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 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 22.6%로 가장 높았고 박혜자 전 국회의원 11.3%,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8%, 정성호 전 종교조 광주지부장 6.2%, 강동원 전 조선대학교 총장 4.5%, 김선호 전 신가중학교 교장이 4.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없음, 모름, 무응답이 42.5%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주부들의 경우 이정선 후보가 27.4%로 전체보다 높게 나왔고 반면 진보 성향의 김선호, 정성호 후보는 각각 3.1%와 0.8%를 차지해 전체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의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학생 인성교육이 53.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 진로교육 16.8%, 학생 기초학력 증진 12.2%, 보편 교육 강화 6.4%, 특목고 추진이 3.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응답자는 학생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았고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학생 진로교육 문제 해결을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주문했습니다. 한편 차기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32.8%,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가 58.1%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현안 사업 가운데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꼽혔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현안 가운데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28.9%로 가장 높았고 복합 쇼핑몰 유치 16, AI 선도도시 육성 14.8, 달빛 내륙철도 조기 완공 9.8, 광주 영암 고속도로 건설 7.1, 5.18 민주인권연구원 설립 7,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설립 5.3%였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3%로 3분의 1을 넘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7.7%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50.1%, 동구와 자영업자 종사자에서 각각 37.2%와 38.5%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70.3% 찬성해서 여성 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91.8% 찬성, 30대가 88.9%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대에서는 44.1%, 60대 이상에서는 55% 찬성으로 연령대별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7.7%로 반대한다는 응답 38.8%에 비해 높았습니다. 동구와 자영업 종사자, 학생,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대로 찬성률이 높은 반면 서구와 화이트칼라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는 50% 찬성에 그친 반면 20대 이하와 30대, 70대 이상에서는 60%가 넘는 찬성률을 보여서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를 비롯해 지역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광주에 사는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고구입니다. 보통 이 무렵부터 농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봄비는커녕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작은 불씨도 아주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이 건조하긴 하지만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도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요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나주시장 경선에는 윤병태, 이민준, 최용선 등 3명이, 장성군수 경선엔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 등 3명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곡성군수 경선에는 이상철, 이재호, 보성군엔 김철우, 이명수, 화순군엔 구복규, 문행주, 영광군에는 김준성, 이동권 후보 등 2명씩으로 압축됐습니다. 구례에는 김순호, 박양배, 신동수, 왕혜전 후보 등 4명이 추천됐는데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2인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남양군은 계속 심사 중에 있고 22개 시군 가운데 해남만 유일하게 명현관 후보가 단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와 호남을 연결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사랑을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역대 광주시장 후보 최초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어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동안에 발표한 정책 공약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는 공식적으로 미완성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각자의 선거 준비로 바쁜 전남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58명의 의원 가운데 이미 15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해 재적 의원은 43명뿐입니다. 이 와중에도 70%대 출석률, 32명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더 썰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직자 3명에 불출석 1명으로 빈자리가 4개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역시 서너 개 자리가 비었습니다.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 질문이 취소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 휴일 이틀을 뺀 9일 가운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명목으로 의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 지역구에 매진하는 자유시간이 7일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6일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지역 행사가 많은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연 의결 정족수를 여유롭게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출석률 챙기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되지만 그렇지만 남아있는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들이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6월 임시회가 긴급 안건만 처리할 것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본회의로 사실상 활동을 매듭지을 11대 전남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미온적인 후속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붕괴 건물 철거 계획 등을 보고해서 철거 과정에서 인근 상가에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 전 서구청에서 입주 예정자와 인근 상인들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그동안 닫혀있던 경로당의 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적적하던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문을 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모처럼 마주한 반가운 얼굴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동이 부족했던 어르신들은 굳었던 몸을 풀고 삼삼오오 모여 장기도 듭니다. 조심성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서로 못 보던 얼굴도 보게 되고 이렇게 또 선배들 모두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거리두기가 해제돼 자유롭게 모일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경로당 안에선 여전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뛰어 앉아야 하고 노래방 기계 사용이나 격렬한 활동들은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줘야 할 그런 것들이 규칙이 있거든요. 약간의 식사하실 때 약간의 거리 뛰어앉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가능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광주 지역의 경로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경로당은 모두 1,300여 곳.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감염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1일 확진자 가운데 6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달 전에 10.4%였던 것이 점점 증가해 이번 달 들어 15%를 넘고 어제는 16.1%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한 이후 4개월이 지나 백신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협력해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또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어르신들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되찾았지만 그만큼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오늘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GGM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제부터 오늘까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GM이 생산하는 차량인 캐스퍼의 출고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GM은 부품 수급 상황을 보고 정상 가동 여부를 모레쯤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구 일부 주민들이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광주선 철길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구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역 존치로 주민들의 이동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송정역과 광주역을 통폐합하고 철길을 공원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수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역이 필요하고 광주역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경유역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폐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장성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중단 없는 장성 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된 이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전남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발의됐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남 문화재 환수 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 도갑사 묘법 연화경과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석 등 몇몇 문화재를 제외하고 반출된 전남 문화재 현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보통 이 고구 무렵부터 본격 농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봄비는커녕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작은 불씨도 아주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이렇게 건조하긴 하지만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도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쌀쌀하게 시작하지
하지만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화순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안과 해남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광양에서는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무려 27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